나 같은 경우에는 그 인간들하고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것보다 이 자연 속에서 그 자연을 이렇게 벗으로 삼고 지내는 게 내 성향과 맞아서 가능하면 자연 속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하거든. 레저 활동을 하더라도 실내에서 하는 레저 활동은 별 취미가 없어. 그냥 자연 속에서 하는 그런 레저 활동들을 많이 하고, 그리고 자연 속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데, 그렇게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좀 이상한 점이 하나 있더라고. 뭐냐면, 이게 내 어린 시절, 1970년대, 그, 1970년대 그 어린 시절과 지금 2020년인 지금하고 비교하면, 인간 이외의 그 동물들, 이게 야생 동물들, 그 야생 동물의 수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극감해 있어, 극감. 어린 시절에 친구들하고 산에 가서, 들에 가서 뛰어놀면 그냥 늘상 불쑥불쑥 막 토끼, 고라니, 꿩, 산비둘기 이런 야생 동물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오거든. 그래서 깜짝깜짝 놀래고. 그냥 늘상 있어, 늘상. 산에 가면, 갈 때마다. 뭐 뱀이라든지 이런 파충류들 있잖아. 그런 것들도 불쑥불쑥 튀어나오고. 또 뭐 지천이나 개천에 가면 뭐 가재, 진짜 가재가 흔했거든. 돌 한 세 개만 이렇게 들추면 여지없이 가재가 있어. 또 개구리들은 말할 것도 없고, 또 송사리, 피라미 이런 것들이 지천에 있었거든. 근데 2020년대 지금 내가 산에 가면, 내가 산에서 자전거를 뭐 40km, 50km 정도 달리거든. 거의 사람이 없는 그 임도야, 임도. 아니면 산길. 이렇게 사람의 흔적이 거의 없어. 내가 3시간, 4시간 자전거를 타도 사람을 거의 만나질 않거든. 근데 토끼, 고라니, 꿩, 산비둘기 거의 못 만나. 그냥 어쩌다 한 번씩 만나. 한 산에 한 3번, 4번 가면 한 번 만날까 말까야. 지금 내가 사는 지역이 도시하고 가깝지도 않다고. 나는 강원도에 살고 있고, 또 강원도에서도 사람이 거의 안 다니는 완전히 첩첩 산중, 그 산골로 들어가서 내가 자전거를 타거든. 그런데 그렇게 깊은 산에 들어갔는데도 야생 동물을 거의 볼 수가 없어. 그냥 작은 그 무슨 박새, 곤줄박이, 뭐 어목눈이, 뭐 이런 작은 새들 정도밖에 없어. 또 우리 집 주변에 있는 이런 그 소양강으로 흘러 들어오는 지천들, 이런 계곡들을 가서 아무리 내가 돌을 뒤집어 봐도 그 흔한 가재를 볼 수가 없다니까. 정말 어쩌다 한 마리씩 보여. 그 흔하게 있던 송사리 피라미도 그냥 어쩌다 한 마리씩 보이고, 개구리, 뱀 이런 것도 보기가 되게 어려워. 왜 그렇지? 물이 더러워서, 물이 오염이 돼서 이런 송사리, 피라미, 뭐 개구리, 가재가 살 수 없나? 그래서 그 물을 살펴보면 내가 어렸을 때 내가 놀던 그 물하고 비교하면 지금 물이 훨씬 깨끗하거든? 훨씬 깨끗해. 그때 내가 살던 그 70년대 그 하천이나 계곡은 형편없었거든. 물은 훨씬 더 깨끗해. 그리고 예전에는 막 사람들이 그 가재, 뭐 개구리, 송사리 막 이거 잡아가지고 먹으려고 혈안이 돼서 막 잡으려고 했었거든. 그런데도 그렇게 막 잡아내도 그런 야생동물의 개체수가 전혀 줄질 않았거든. 인간이 잡아내는 숫자보다 지기들이 번식하는 숫자가 더 많았던 것 같아. 근데 지금은
그런 걸 잡아서 먹는 사람이 아예 없거든. 근데 왜 이렇게 야생동물이 보이질 않지? 내가 어렸을 때 보면 그 꿩이나 토끼를 잡으려고 막 그 독약 있잖아. 독약 같은 것도 이 콩가루에다가 이렇게 묻혀가지고 이렇게 들에다 뿌려놓으면 그 꿩이나 비둘기들이 먹고 이렇게 좀 날아가다가 툭 떨어서 죽거든. 그 어른들이 그거 주워다가 그때는 먹을 게 별로 없었으니까 그렇게 야생동물들을 막 잡아서 먹었다고. 고라니도 이렇게 올무 같은 거 곳곳에다 설치해가지고 그냥 씨를 말리려고 막 그렇게 잡아내도 그 야생동물 숫자가 줄질 않았었거든 그때. 산에 친구들하고 놀러 가면 언제나 봤으니까 토끼, 고라니 이런 것들은. 근데 지금 이런 야생동물을 잡는 사람이 있기는 하나? 이 꿩 잡겠다고 그 독극물을 사용하는 사람, 꿩 잡겠다고 뭐 그런 사람도 없잖아. 그리고 산에 가보면 그 그런 올무라잖아, 올무. 야생동물을 잡으려고 하는 올무. 그것도 별로 없어. 그게 많을 것 같지만 별로 없어, 별로. 그러면 산이라는 환경이 이런 초식동물이 살기에 힘들어졌나? 라고 산을 관찰해 보면 전혀 아니야. 예전에 70년대 산은 그게 전쟁 그 직후라 나무도 별로 없고 막 비만 오면 막 그 산에 있는 황토물들이 막 논밭으로 막 밀려들던 아주 형편없었거든, 산이라고 하는 그 환경이. 근데 그렇게 형편없는 환경 속에서도 토끼나 뭐 고라니 이런 초식동물들은 그냥 잘 살았어. 근데 지금 산은 보면 완전히 녹음이 져 있거든. 너무 나무들이 빽빽하게 자라 있어서 사람들이 산 속으로 들어가질 못해. 이게 사람들이 다니는 그 길 외에는 산에 나무가 너무 많아서 그걸 해집고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나무가 많아. 그리고 초식동물이 먹을 수 있는 그런 풀이나 나뭇잎들은 그냥 너무 지천으로 많이 있고, 또 초식동물을 노리는 또 천적도 거의 없고, 이게 초식동물을 잡아먹는 천적이라고 해봐야 이 고양이과 동물들 삭이라든지 이것도 거의 없잖아요. 멸종 직전이니까. 토끼나 고라니를 잡아먹을 수 있는 동물이 있긴 하나? 그러니까 천적도 없고 먹이는 풍부하고 또 사람들은 산에 거의 가지 않고, 만약 이런 상황이면 엄청나게 번식해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래서 내가 이 첩첩산중에 자전거를 타고 가거나 등산을 하면 막 불쑥불쑥 아무 데서나 막 튀어나와야 정상 아닌가? 근데 거의 볼 수가 없어. 왜 그러지? 이상하잖아. 분명히 야생동물이 살기에는 훨씬 지금 좋은 환경이거든. 인간들이 그 야생동물을 잡아먹겠다고 덤비지도 않아. 왜냐하면 먹을 게 지천이기 때문에 야생동물까지 잡아서 먹을 필요가 없거든. 그리고 요즘 인간들은 산에 잘 안 가. 그냥 집구석에서 TV나 보고 게임이나 하고 배달 음식이나 시켜 처먹지 산에 잘 기어 들어가질 않거든, 아예. 그러니까 야생동물 입장에서는 1970년대보다 지금이 훨씬 살기 좋은 환경이거든. 근데 왜 그들은 이렇게 번식을 잘 못할까? 내 생각에 초식동물들한테는 거의 천국과 같거든, 지금 상황이. 근데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, 그 동물들을. 계곡이나 그런 조그만 지천을 가서 내가 돌을 들춰보고 풀숲을 이렇게 발로 이렇게 쿡쿡쿡 눌러봐도 물고기들이 별로 없어, 별로. 예전에 그 친구들하고 쪽대 가지고 가서 깡통 하나 하고 쪽대만 가지고 가면 그냥 고기로 그 깡통 채우는 건 채 30분도 안 걸렸거든. 그냥 쪽대로 이렇게 길 막아놓고 친구 3명, 4명이 워워워 하고 막 몰고 들어오면 뭐 100마리 안쪽으로는 그냥 막 다
고기들이 그 안에 그득그득 잡혔었거든. 그래서 30분이면 그 한 깡통 가득 채울 수 있거든. 그럼 집에 가면은 거기다가 이렇게 수제비 같은 거 넣어가지고 이렇게 끓여 먹었던 기억이 나. 된장하고 수제비 풀어가지고 또 그 위에다 깻잎 이렇게 찢어서 놓고. 근데 지금은 그렇게 쪽대질 해봐야 그 한 깡통을 채우지도 못할 것 같아. 3시간, 4시간 아무리 뒤져도. 거의 물고기들이 없어. 그 물고기들이 사는 그 옆에 지천들은 훨씬 깨끗하거든. 이 농약을 많이 써서 농약이 유입됐나라고 좀 살펴봤거든. 근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. 그것도 아닌 것 같아. 내가 볼 때는 그 농약 때문도 아닌 것 같아. 그러면 농약하고 상관없는 좀 산에 가까운 그런 계곡 쪽에는 동물들이 아니, 그 물고기들이 좀 많아야 되거든. 근데 거기도 물고기가 없어. 농약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지역도. 이상해. 이게 굉장히 이상한 거야 지금. 왜 이렇게 야생동물이 숫자가 급감을 한 거지? 환경은 야생동물이 살기에 훨씬 지금 좋은 환경인데. 이 정도 환경이면 아무리 야생동물 숫자가 줄었다고 해도 번식하고 그들의 번식 능력은 막을 수가 없거든. 특히 토끼의 번식 능력은 막을 방법이 없어. 임신 기간이 30일밖에 안 되고 막 한 번 나면 막 10마리씩 나버리는 그 토끼들의 번식 능력은 막을 방법이 없는데 왜 이렇게 산토끼가 보이질 않아? 어렸을 때 그렇게 많던 토끼가. 이상하다 생각을 했었는데 얼마 전에 이런 과학 잡지에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. 그러니까 이 지구에 바다 말고 이 지구 지상에 땅 위에 살고 있는 전체 동물의 총량은 5만 년 전 이 지구에서 살고 있는 지상에서 살고 있는 동물의 총량과 2022년인 지금 이 지상에서 살고 있는 동물의 총량이 얼추 비슷하대. 큰 변화가 없대. 5만 년 전 지구 전체에 살고 있는 동물의 양, 그리고 지금 지구의 그 지상에 살고 있는 동물의 양이 얼추 비슷하다는 거야. 동물의 총량은. 근데 5만 년 전이라고 하면 우리 인간이 농사를 짓기 이전이거든. 그러면 우리 인간이 이 전체 동물 중에서 중에서 몇 퍼센트 정도를 차지하나 보면 5만 년 전에는 인간이라는 종 전체의 무게를 달고 그 다음에 지구 전체 그 지상에서 살고 있는 동물의 무게를 달아보면 인간이 차지하는 비중은 3% 미만이었대. 3%. 5만 년 전에는 인간이 이 지상에서 살고 있는 동물 중에 3%의 비중을 차지했대. 그러면 시간이 흘러서 5만 년이 흘러서 지금 인간이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이냐? 근데 인간이 농사를 짓고 또 가축을 키우고 애완동물을 이렇게 키우고 있거든 지금. 그러니까 인간은 현재는 인간 자체만이 아니야. 인간이 만들어내 놓은 인간 때문에 생긴 애완동물이라는 게 있어. 개, 고양이, 뭐 이런 거 있잖아. 애완동물들. 그리고 야생동물이 아닌 인간이 만들어 놓은 가축이 있거든. 이 가축은 야생동물이 아니야. 인간이 죽으면, 인간이 사라지면 이 가축들도 같이 사라져 버릴 거야. 인간이 먹이를 주지 않으면 얘들은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. 야생동물도 마찬가지, 그 애완동물도 마찬가지고. 그러니까 인간의 무게를 잴 때 인간만 재면 안 돼. 인간 플러스 애완동물 플러스 가축까지 다 무게를 재야 돼. 이렇게 인간 플러스 애완동물 플러스 가축의 무게를 재면 이 지상에 살고 있는 모든 동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놀랍게도
이건 진짜 놀랍더라고 보니까. 97%래. 5만 년 전에는 3%였던 인간이 지금은 97%가 돼. 97%. 인간 플러스 인간이 기르는 개고양이 플러스 인간이 기르는 닭, 오리, 소, 돼지, 양, 뭐 그런 거 있잖아. 염소 이런 거. 이런 총량이 97%나 된다는 거야. 97%. 그러니까 인간을 제외한 야생 동물은 비중이 3%밖에 안 돼. 3%. 인간을 제외한 야생 동물은 진짜 많잖아. 뭐 커다란 코끼리, 기린, 코뿔소, 하마 이런 어마어마하게 큰 동물도 다 있거든. 근데 그런 동물들 전체를 다 포함해 봐야 그들의 무게가 지상에 살고 있는 전체 동물의 3%밖에 안 된대. 97%였던 야생동물이 3%로 줄어든 거야. 이건 뭐 거의 멸종 수준 아닌가? 대멸종 수준 아닌가? 솔직히 여기서 인간이라는 종만 없어져 버리면, 사라져 버리면 이건 대멸종이지. 100%가 3%로 줄어든 거니까. 나는 이 야생동물의 숫자가 이 3%로 이게 쪼그라들고 여기 3%가 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봐. 이 지구라고 하는 그 행성, 지구라고 하는 별이 품을 수 있는 그 생명의 총량은 큰 변화가 없거든. 왜냐면 이 생명의 에너지의 근원은 이 태양빛이거든. 태양빛은 일정한 에너지를 이 지구라고 하는 행성에 주고 있다고. 그러니까 지구라는 행성이 품을 수 있는 생명의 총량은 큰 변화가 없어. 근데 인간이 5만 년 전에는 3%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던 인간이 애완동물 키우고 가축 키우면서 인간의 숫자도 겁나게 늘어나고, 그러면서 그 인간이 욕심 많은 돼지처럼 97%라는 양을 차지해버리는 거야. 그러니까 야생동물은 그 나머지 찌꺼기 3%밖에 자기들한테 몫이 안 돌아가. 나는 여기에 그 답이 있다고 봐. 야생동물이 살기에 아무리 좋아봐야 지구가 품을 수 있는 총량은 정해져 있거든. 근데 인간이 97%를 떡하니 차지하고 내놓지 않으니까 그 3% 범위 내에서 밖에는 번식할 수가 없는 거야. 야생동물들이. 그러니까 내가 산에 가고 계곡을 갔을 때 그렇게 야생동물들이 안 보인 이유가 그거야. 아무리 환경이 좋고 먹이가 풍부하다고 해도 이 야생동물 숫자가 늘 수가 없어. 지구가 품을 수 있는 생명의 총량은 정해졌는데 인간이 97%를 차지하고 있으니까. 그러니까 지금 뭐 이 문제는 야생동물한테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되는 게 아니야. 이 인간한테도 똑같이 해당이 돼. 지금 우리나라 보면 무슨 아이가 출생률이 떨어진다, 여자들이 애를 안 낳는다 라고 말을 하는데, 이건 그 여자들이 아무리 번식을, 애를 낳으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봐야 지금 상태에서는 애가 더 태어날 수가 없어. 왜냐면 이미 97%를 차지하고 있거든. 공간이 없어. 이 지구가 품을 수 있는 그 생명이 추가로 더 품을 수 있는 생명이 없거든. 기존에 있는 노인들이 많이 죽어서 빈 공간이 생기지 않는 이상, 혹은 인간이 야생동물, 인간이 기르고 있는 가축이라든지 애완동물 숫자를 확 줄여서 좀 그 여유 공간이 있지 않는 이상은
인간 자체도 더 태어날 수가 없다니까, 지금 상황에서는. 아무리 애 하나를 낳으면 2천만 원을 주고 애 둘, 셋을 낳으면 3천을 주고 5천을 준다고 애를 낳으라고 해도 애가 태어날 수가 없다니까. 태어날 수 있는 지금 여지가 없어. 여지가 이미 꽉 차 있으니까. 난 그렇게 생각해. 애 낳으라고 돈 줄 테니까 애 낳으라고 하는 건 진짜 병신, 그 찐따 모지리 같은 짓이야. 쓸데없는 짓이야. 아니 애가 태어날 수 있는 지금 공간이 없는데, 그 지구라고 하는 생명체가 품을 수 있는 그 남은 여지가 없는데, 그 돈 더 준다고 어떻게 애가 더 태어날 수가 있냐고. 태어날 수가 없지. 애를 많이 태어나게 하려면 이 노인이 오래 살고 있는 이 노인들을 좀 죽여야 돼. 노인들이 죽지 않는 이상은 애들이 태어날 수가 없어. 그리고 우리가 키우고 있는 가축이나 애완동물 숫자를 줄이지 않는 이상은 애가 태어날 수가 없다니까. 태어날 수 있는 여지가 없어. 지금은 꽉 차 있거든. 꽉. 야생동물도 마찬가지야. 아무리 초식동물이 살기 좋은 그런 산이나 들, 환경이 조성이 돼도 초식동물들은 숫자를 늘릴 수가 없어. 이 지구가 품을 수 있는 총량을 지금 꽉 채우고 있거든. 근데 인간은 진짜 해도 너무한 것 같아. 아니 어떻게 한 종이 97%를 그렇게 독식할 수가 있는 거야? 이 지구상에, 이 지상에 살고 있는 수십만 종이 있는데, 그 수십만 종 중에 인간은 딱 한 종인데, 그 한 종이 97%를 차지한다는 게 이게 말이 돼, 이게? 뭔 욕심이 진짜 이렇게 많은 거야. 진짜 인간은 자멸할 것 같아, 자멸. 이렇게 종 다양성이 이렇게 훼손된 지구라는 행성에서 이 인간은 자멸할 것 같아, 자멸. 인간이라는 종이 무슨 전염병이 됐든, 서로 전쟁을 하든지, 뭐 핵전쟁을 하든지 해서 인간이 만약에 싹 자멸해버리면 야생동물은 이제 좀 숨통이 트이겠지. 3%에서 4%, 5%, 10%, 15%, 20% 이렇게 인간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은 야생동물들은 길을 전혀 못 펼 것 같아. 아니 97%를 차지하고 이것도 부족하다고 애 낳으라고 막 돈까지 줘가면서 애 낳으라고 하는 짓이 이게 뭐야? 97%도 성에 차지 않는다. 나는 98%로 향하겠다. 99%로 향하겠다. 이거잖아 지금. 이 지상에 살고 있는 이 동물들 중에 인간, 애완동물, 이 가축으로 지금 97%를 채우고 있는데 이걸 98%, 99%로 채우겠다. 지금 그거잖아 지금. 그래서 이 자연과학자들이 지금 시절이 그 5번째 대멸종의 시기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. 지금 5번째 대멸종이 진행되고 있다. 5만 년 전에는 97%를 차지했던 야생동물이 단 5만 년 동안 3%로 급감을 했으니까 이게 대멸종이 아니면 뭐야? 인간만 딱 멸종하면 이 5번째 대멸종은 완성될 것 같아. 인간이라는 종은 진짜 글러먹은 종 같아. 글러먹은 종.